자, 이 질문은 여러분 10번, 11번, 12번이 오답률이 있는데요. 몇 번이 제일 높게? 11번이 제일 높아요. 11번의 오답률이 무려 71%입니다. 10번이랑 12번은요, 오답률 60%씩 돼요. 그러니까 11번을 우리가 맞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유형들이 은근히 오답률이 높습니다. 알겠죠? 오답률 1위 문제들이 거의 이렇게 보기도 없고 이럴 때가 꽤 많아. 이걸 맞춰야 돼. 그리고 이게 추론형이 문제인데 왜 추론인지 이따 보자. 자, 여러분, 이 지문은요, 정보가 잡다합니다. 그죠? 정보가 잡다하다고 해서 못 푸는 건 아니죠. 정보는 다루는 게 중요한 거지 머리에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머리에 넣으려고 하면 도저히 넣을 수가 없는 정보량이에요. 하지만 다루는 거는 충분히 다룰 수가 있어요. 가볼게요. DNS 스푸핑 동그라미 주세요. 이게 위조 사이트에 접속하는 거죠? 이거지. 자, 왜 일어난대요? 두 번째 줄 보세요. 뭐래?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하는 것처럼 나타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주의합시다. 여러분 도메인 네임이 뭔지는 대충 알고 있을 거예요. IP 주소가 뭔지 아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몰라요. 뭐 도메인 네임이 어떻게 IP 주소가 되는지. 그건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궁금한 건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머리에 딱 입력이 돼야 돼. 도메인 네임이 IP 주소 변환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고? 그럼 우리가 1차적으로 궁금한 건 뭐야? 도메인 네임이 어떻게 IP 주소로 변환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남한테 설명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이 남한테 설명할 때 어떻게 하면 좋아? 남이 여러분한테 설명해 준다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죠? 도메인 네임 설명해 주고 IP 주소 설명해 주고 얘네들이 어떻게 변환되는지 아주 차례대로 설명해 주면 좋겠죠. 그죠? 그럼 참 읽기 좋을 거야. 그래서 그렇게 안 낼 때가 많아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 글은요, 여러분에게 뭐예요? 이런 걸 답변해 줄 의무가 있으나 답변해 주는 방식은 자유예요. 내가 말한 그 방법처럼 답변을 해주면 누구나 잘 읽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나 읽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낼 가능성을 생각하고 여러분 머릿속에 박혀야 돼.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시킨다? 요게 박혀 있어야 돼. 알겠지? 자, 가봅시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연결된 컴퓨터들이 서로를 식별하고 통신하기 위해서 컴퓨터들은 IP에 따라 만들어지는 고유 IP 주소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형과 팽그세요. 인터넷 공간에서 서로를 식별하고 통신하기 위해서, 그죠? 이들은 뭐라고? 고유 IP 주소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 필요 조건이죠. 얘들아, 필요 조건은 뭐 절대적인 법칙 그런 게 어딨냐, 국어에. 그런 거 없어. 그지? 이것만 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이건 도구야. 근데 아주 중요한 도구야. 알겠지? 우리가 필요 조건 왜 학습할까? 왜 상관관계 할까? 전부 다 지문을 장악하기 위한 도구예요. 우리 근본 목적은 그겁니다. 우리 근본 목적은 시험장에서 눈을 쓱 읽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걸 잡는다는 거죠. 그죠? 자, 필요 조건을 잡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정보가 장악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건 장악이 안 돼요. 왜? 이게 뭔지 모르거든 우리는. 근데 사인을 준 거야, 출제자는. 뭐라고? 자, 이제 고유 IP 주소가 중요하다. 고유 IP 주소와 관련된 말들에 집중해라 라고 사인을 준 거예요, 우리한테. 그건 알아먹어야죠. 이제 됐죠, 그죠? 이제 우리는 궁금한 게 뭐예요? 고유 IP 주소가 뭐냐? 고유한 IP 주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고유 IP 주소를 읽으려고 봤더니 프로토콜 얘기가 갑자기 나오네? 차, 이게 출제한 스킬을 보세요. 그죠? 야, 프로토콜 그 앞 문장에다 넣어도 되잖아. 굳이 여기다 박아놓는 이유가 뭐야? 중요한 내용이긴 해요. 프로토콜 동그라미 치세요. 컴퓨터 연결돼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사용하는 통신 규약이다. 뭐 그건 알겠는데 왜 꼭 여기다 집어넣어야 하냐 이 말이야 꼭. 그죠? 왜 그러겠어요? IP 주소 딱 맥락을 끊어내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알겠죠? 현재 주로 사용하는 IP 주소는 이렇게 4개의 필드의 숫자를 사용해 나타내고요. 이 주소를 중복 지정하거나 임의로 지정해서는 안 되고 공인 IP 주소 동그라미 치세요. 공인 IP 주소를 부여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당연히 중복되면 안 되겠지. 고유한 IP 주소여야 된다. 달라야 된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공인 IP가 뭔지 모르잖아요? 또 나옵니다. 공인 IP 주소에는 동일 한 번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고정 IP도 있고 또 뭐다? 변하는 유동 IP도 있다. 고정과 유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정이 있고 유동이 있다. 이 말이죠. 유동의 DHCP 프로토콜 같은 거는 어차피 돌아와야 되는 정보야. 왔다 갔다 하는 위치로 삼으시고 그냥 읽고 이해만 해두세요. 알겠지? 어차피 왔다 갔다 해야 될 겁니다. 나오게 되면. 이 얘기고. 자, 근데 쌤이 보고 싶은 건 그 마지막 문장이에요. 저 3달랑 마지막 문장. 한편 인터넷에 직접 접속은 안 되고 내부 네트워크에서만 서로를 식별할 수 있는 사설 IP 주소가 있다. 이 얘기지. 여러분 11번으로 갑시다. 설명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설명하는 거 어렵지 않다. 자, 일단 쌤이랑 대화부터 하자. 자,
이 문제를 틀렸을 때, 그지? 틀리는 사람의 사고방식과 맞히는 사람 사고방식이 좀 달라. 그래서 그런 거야. 실력 차는 많이 없거든? 그지? 근데 그 순간에 대처하는 양상이 달라요. 이걸 쌤이랑 봅시다. 쌤은 이 얘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1, 2, 3, 4, 5번까지 봤더니 내가 봤던 내용이 없어. 중요해. 자, 이 순간, 내가 봤던 내용이 아니야? 라는 순간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대부분 이런 선택을 합니다. 나 뭘 안 봤나? 내가 읽은 내용에 대한 불신부터 들어가요. 내가 뭘 놓쳤나? 그래서 쭉 봐요. 없어요. 역시 없어요. 없으면 더 불신이 되죠. 큰일 났네. 그럼 뭐겠어? 에이, 그래, 뭔가 이렇게 좀, 말장난도 좀 하고, 그런 게 답이겠다. 이러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오답률을 모아놓으면 3, 4번이 많이 높아요. 이렇게 찍는 거죠. 그죠? 그런데 두 번째. 똑같아. 1, 2, 3, 4, 5번째 왔는데 내가 찍은 게 없어. 내가 읽은 게 없어. 그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추론형의 선지일 수도 있겠다. 맨날 이 문제를 틀리거든요. 잠깐만. 요령껏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자기가 읽은 거를 신뢰하라는 얘기야, 내 말은. 내가 읽은 거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읽은 걸 신뢰해야지 이걸 추론형이라고 생각하겠지. 그죠? 근데 정말 내가 잘못 읽어서 틀렸어. 그럼 틀려야죠. 그럼 틀리는 게 맞는 거야. 틀릴 수 있을 때 틀려야 돼. 수능에서 안 틀리려면. 그러면 내가 읽기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면 되겠죠. 그런 학생들은. 그지? 그러니까 일단 내가 읽은 거를 신뢰하는 거예요. 나 이거 읽은 내용이 없는데? 그럼 추론이 답일 수도 있겠다. 그럼 그때부터 무슨 전략이에요? 내가 미리 생각을 못했으니 어차피 동의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가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문제를 푸냐? 자기 자신의 신뢰를 끝까지 못하면 끝까지 문제 못 풀어요. 그죠? 자기를 신뢰하고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 공부라는 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불신을 키워나가는 과정이 아니고. 내가 읽은 걸 자꾸 신뢰를 해가면서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들여야만 여러분들이 스킬 같은 데 현혹되지 않고 추상적인 원리들에 현혹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탄탄하게 좀 이해하는 방식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다시 본질로 돌아가다 이거지. 자, 그럼 보니까 1번은 뭐 얼토당토 않고요, 이거는. 그죠? 2번은 보니까 동일한 내부 네트워크에서 연결된 컴퓨터의 사설 IP 주소는 서로 달라야 된다. 필요 조건이었죠? 그죠? 서로를 식별하고 통신하기 위해선 고유 IP 주소, 고유한 IP 주소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달라야 된다는 얘기죠. 질문에 이게 있다? 쌤, 근데요, 이 필요 조건은요,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들이 식별하고 통신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해요. 사설 IP 주소는 인터넷 연결이 안 됐잖아요. 라는 얘기를 해요. 잘 들어봐. 그죠? 여러분, 말을 이해하는 겁니다. 기술이 아니라 말을 이해하는 거야. 말귀를 알아듣는 거야. 알겠죠? 자, 고유 IP 주소가 포인트가 인터넷에 있니? 식별에 있니? 식별에 있지. 그럼 내부 네트워크에 있는 거 구별 안 해, 서로? 본문에 식별한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 그거 달라야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 이거는. 이해됐어? 글자로 푸는 게 아니야. 글이야. 너네가 하는 건 글이라고. 그죠? 국어예요, 이거. 됐나요? 그럼 3, 4번이 말이 안 돼요. 어떻게 동시에 동일할 수가 있어? 쉬운 선지로 낸 거야, 그냥. 보너스로 준 거예요. 자신이 읽은 거에 대한 확신. 그래야 여러분들이 추론 문제도 푼다. 여러분이 풀어야 되는 문제는 11번 같은 문제다. 어차피 단순 내용 일치 문제는 너네 풀어요. 11번 같은 문제를 맞춰야 됩니다. 알겠죠? 예, 다시 갑시다. 4단락. 인터넷은 공인 IP 주소를 기반으로 동작하지만 우리가 인터넷 사용할 때에는 IP 주소 대신 사용하기 쉽게 www. 그죠? 도메인 네임 동그라미. 그죠? 드디어 나왔다. 퍼즐을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죠? 이건 이미 얘기했죠. 여기서. 자, 이제 변환되는 거 나와야 돼. 봅시다. 따라서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해주는 DNS 동그라미 필요하고요. DNS 운영하는 장치를 네임 서버 동그라미. DNS 네임 서버. 그렇군요. 용어들에 현혹되지 말고 일단 용어를 여러분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거든. 그지? 이제 알겠어? 도메인 네임이 뭐고 IP 주소가 뭐고 DNS가 뭐고인지 알겠죠? 네임 서버. 그죠? 이 얘기죠. 그럼 뭐 유동이다 고정이다 요건 여러분들 각자 읽고 앞단락이랑 연결해서 한번 이해해 보시고 그 다음 단락 갑니다.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에 정상적으로 접속하는 과정, 제대로 접속하는 과정이겠죠. 웹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하는 컴퓨터를 클라이언트. 아우 지저분해. 무슨 용어가 이렇게 많이 나와. 그죠? 클라이언트 동그라미 치세요. 자, 이럴 때 여러분이 쓰는 방법이 손이에요. 손. 그게 잘 안 되면 세모 역세모도 쓰셔도 돼요. 그냥 본인에 따라서. 그죠? 클라이언트다. 사용자가 방문하고자 사이트의 도메인 네임을 주소창에 입력하거나 뭐 포털로 하면은 클라이언트는 기록되어 있는 네임 서버의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물어보는 지름 패킷을 던진다는 얘기예요. 클라이언트가 네임 서버에다가 이제 묻습니다. 네임 서버 동그라미 해당 주소가 자신의 목록에 있으면
이 주소를 알려주는 응답 패킷 보내고요. 이게 응답 패킷 보내고요. 그죠? 그 밑에 해당 주소가 IP 목록에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다른 네임 서버를 갖다가 소개해 준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소개받은 네임 서버에다가 또 물음을 보내고, 그죠? 또 이렇게 답을 찾아야죠. 소개받은 이제 네임 서버, 이제 여기. 그래서 이게 반복해서 안 하는 그 IP 주소 사이트 찾아간다는 얘기죠. 됐나요? 자, 밑에서 네 번째 줄. 네임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UDP 프로토콜 동그라미. 여러분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세요. 그냥 내용만 이해하세요. 패킷을 주고받는다. UDP는 빠른 전송 속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대에게 패킷을 보내기만 할 뿐이지 도착 여부를 확인을 안 하고요. 특정 지리 패킷에 대해 처음 도착한 응답 패킷 신뢰하고 다음 건 버려요. 이렇게 시간을 번다는 얘기야. 알겠지? 시간을 빠르게 한다. 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뭐 무난합니다. 뭐 전혀 우리가 신경 쓸 내용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자, 드디어 나옵니다. DNS 스푸핑은 나온다. 그죠? 자, UDP에 이런 허점들을 사용한다 이거죠.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게 DNS 스푸핑이잖아요. 이런 허점들을 이용한다고? 그럼 다시 돌아가야 돼. 자, 위로 다시 올라갑니다. 두 줄. 상대에게 패킷을 보내게만 할 뿐 도착 여부는 확인하지 않으며 동그라미 1번. 이게 바로 저건가 보지? 허점인가 보지? 왜 허점인지 모르겠어요, 나도. 특정 지리 패킷에 대해 처음 도착한 응답 패킷 신뢰하고 다음 거 버려요. 그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이 UDP 프로토콜이라는 게 동그라미 1번과 2번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왜 허점인지 몰라? 우린 읽어봐야 돼요. 알겠죠? 읽어볼까요? 자, DNS 스푸핑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이제 비정상적인 과정이죠.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DNS 스푸핑하는 컴퓨터를 공격자라고 한다. 공격자 동그라미 쳐볼까? 클라이언트가 네임 서버에 특정 IP 주소를 묻는 지리 패킷 보낼 때 공격자에게도 패킷이 전달되고. 자, 요 점은 여러분들이 못 잡았을 수가 있는데요. 억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억지로 연결해 볼게. 허점 1과 2 중에 어디에 당할까요? 어디에 기인한 걸까? 1번이죠. 아, 도착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니까 공격자에게 엉뚱하게 가는 거죠. 그죠? 예, 봐봐. 사고의 폭이 좀 달라지잖아요. 연결하니까. 아, 그 밑에 공격자 보낸 응답 패킷이 네임 서버 보낸 응답 패킷보다 먼저 도착하고 클라이언트는 이걸 쓴다는 얘기죠. 요거는 2번의 허점이겠죠. 요건 좀 쉽게 이해됩니다. 자, 근데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DNS 스푸핑은 참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죠. 이거 지금 사람을 낚는 건데. 그지? 나쁜 거지. 왜 일어난대? UDP 프로토콜의 허점 때문이죠. 쌤이 왜 하는지 알겠니? 눈치를 채야 되는데 눈치 빨리 채봐. 뭐야? 아, 좋습니다. 잘하네요. 문제. 그죠? 그 다음에 원인입니다. R15번. 오늘 연속으로 하네요. 맞아요. 오늘 요거 여러분들 연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지문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6평에 이걸 낸 거예요. 6평에 내니까 학생들이 잘 못 풀어.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수능에 낸 거야. 오버슈팅으로. 오버슈팅 지문은 통화정책 지문을 바탕으로 낸 게 아니고 문제 원인 해결을 낸 거예요. 껍데기만 다르지 본질이 똑같아요. 여러분 이걸 풀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 줄 알아야 돼요. 얘들아, 쌤이 6월 평가를 보고 무슨 생각했을까? 이걸 보고. 아, 올해 문제 원인 해결의 틀이 나오는구나.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구나. 그죠? 그럼 뭘 연습했을까? 문제 원인 해결의 틀이 있는 것들로 계속 연습을 하겠죠. 그렇게 하는 게 공부예요. 지문에 뭐 키워드 몇 개 겹쳤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그게 적중이 수능에 의미가 없어. 그건. 그러니까 문제 원인 해결의 틀이 6월 달에 나왔으니 수능에도 나오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럼 그 다음에 준비들은 그렇게 이루어지겠죠. 예, 그런 것들을 제작해서 계속 연습을 시키는 거야, 집중적으로. 그죠? 다른 지문들을 통해서. 애들이 이걸 많이 틀렸어. 그럼 애들이 약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시험장에서 만약에 그 오버슈팅에서 문제 원인 해결의 틀을 본다면 상당히 유리해지겠죠. 자, 12번 갑시다. 자, 여러분, 여기서 호스트가 어떻게 읽히나 봐야 돼. 이게 진짜 문제 잘 냈어요. 와, 나 이거 보고, 야, 전율. 진짜, 와, 문제를 정말 이 국어라는 본질에 너무 맞게 내는 거예요. 그죠? 호스트가 뭔지가 정체가 밝혀져야 됩니다. 자, 우리는 조금 유리합니다. 문제 원인이 있거든. 그지? 해볼까? 자, 호스트. 뭐 첫 줄에 중간에 나오죠. 동그라미 치세요. 두 번째 줄, 네임 서버를 사용하는 현재에도 여전히 클라이언트는 지리 패킷을 보내기 전에 호스트 파일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이 파일에서 원하는 도메인 네임의 IP 주소를 찾으면 그 주소로 바로 접속하고요. 끊고 IP 주소 여기서 못 찾으면은 클라이언트의 네임 서버에 지리 패킷을 보내는 거죠. 자, 바꿔봅시다. 뒷말을 바꿔볼게. IP 주소를 호스트에서 못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 네임 서버에 보내지. 다른 말로 해봐. UDP 프로토콜을 이용한다는 얘기죠. 그럼 거꾸로 앞에 말로 돌아와봐. 호스트를 이용한다는 건 UDP 프로토콜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조금만 더 개념적으로 바꿔봐. 원인을 차단한다는 얘기죠. 호스트가 뭘로 익혀야 돼? 원인 차단으로 익혀야 돼요. 그죠?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게 냈어요. 이걸 차단하는 겁니다. 호스트는. 그럼 우리 DNS 스푸잉이 안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호스트 이용해야지. 호스트. 원인 차단해야죠. 이 얘기죠. 너무 쉽지 않냐 이거? 나 같으면 이렇게 안 냈을 거예요. 나 같으면 여기 파고들게 냈을 거예요. 더 어렵게. 문제를 정말 쉽게 냈어요. 그냥 아예 그냥 풀으라고 던진 거야 그냥. 그죠? 자, 호스트는 이거야. 근데 이걸 알아먹어야죠. 알아먹어야 봤죠. 그죠? 답은 5번이죠. 그럼 뭘 많이 찍느냐? 막 4번 같은 걸 많이 찍어 막. 그래서 뭐라 했는지 알아? 네임서버 거치질 않는다니까 아예. 네임서버 도메인 네임 무슨 말이야? 이게 두 개가 안 맞는데 앞뒤가. 그럼 이런 얘기 한다? 아, 쌤 저는 용어가 많이 나오면 헷갈려요.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본질적으로. 그 얘기가 아니라고. 이 얘기라고 이 얘기. 여기서부터 들어갔어야 되는 거야. 그죠? 보자마자 호스트 이용하는 방법을 빨리 찾아야죠. 거기서 그냥 답이 확 나옵니다. 평가원이 이렇게 문제를 잘 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정제된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됐나요? 자, 여러분 10번 갑시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연습 때는 잘 안 틀려요. 그러니까 가 또는 나죠. 그죠? 이제 신중하게 잘 보기 때문에 가는 뭐야?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나는요. DNS 스푸핑이죠. 선지를 잘 봐야 돼. 1, 2, 3번까지 가야 4, 5번이 나야. 2번이랑 4, 5번만 볼게. 2번. B가 2번 동작했다. 응답 패킷이 2번 들어왔다는 얘기죠. 응답 패킷이 2번 들어왔다면 무슨 소리야? 한 번 들어오고 2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응답 패킷이 뭐겠어요? 우린 모른다. 다른 네임서버 소개시켜준 거겠죠? 그죠? 그 네임서버 일로 들어가서 여기 받은 거겠죠? 그러니까 송신 측이 다르죠. 그죠? 이거 어려운 추론이에요. 근데 4, 5번은 너무 쉬운 추론입니다. 왜요? 봐라. 4번 읽어볼까? 응답 패킷에 공격자가 보내온 IP 주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 경우는 DNS 스푸핑이 진행된 경우죠. 야, 그러면 공격자 보내온 IP 주소는 2에 들어가 있어야죠. 2. 그리고 5번은요. 지리한 도메인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는 버려뒀겠죠. D에 들어가야죠. 이거 뭐 되게 쉽잖아, 문제가. 그지? 거의 그냥 퍼주는 문제였다. 이겁니다. 됐나요? 자,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그죠? 정보량이 많은 게 그렇게 절대적인 게 아니야. 알겠죠?